예, 월요일 초반 흐름은 잠시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은 상승세가 확산됩니다. 반도체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이 없고요. 방산주 오르고 금융주도 오르고 좀 골고루 올라주는 흐름들이죠. 예, 월요일 시황 해설 그리고 한 주간의 전략 김진 주식원탑 이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었고요.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이제 기대감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9월 미국 고용 보고서부터 보고 가야겠는데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뭐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제시할 수 있는 모든 항목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용시장의 둔화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항목에서 개선돼서 발표가 되니까 뭐 굉장히 더 서프라이즈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9월 수치도 수치지만 그 전월에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도 또 상향 조정시켜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야 미국 지표도 완전 고무줄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죠. 연간 조정하면서 뭐 확 낮췄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전달 전전달을 또 훅 올렸다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연준의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정책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여겨집니다. 늘 미국은 항상 경제 지표들을 그러니까 추가 조정시키는 경향이 많은데 그거를 나오는 거를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 보니까 정책이 좀 늦게 작동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또 성급하게 작동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서프라이즈의 고용 보고서였다고 볼 수 있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12개월 내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서프라이즈였던 고용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오고 최근에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은 상당히 줄었는데 또 이제 시장은 항상 미리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고용이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뭐 소비도 좋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특별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또다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기저에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뭐 이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항상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 이런 노이즈를 더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보고서가 갑자기 뜨겁게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요거 두 개를 결부를 해서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지난 금요일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평가하기는 조금 너무 높으신 분이긴 하지만 전 재무장관이었던 로렌 서머스 같은 분도 SNS에 지난번 연준의 50bp 인하는 미스테이크였다라고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뭐 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또 자신들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현직에 있을 땐 그런 얘기 못 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직 아니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뭐 물론 굉장히 뜨거운 고용 보고서였지만 현 상황에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간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고용 지표로 다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익스펜션 상황이다. 다시 재확장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저희처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요거는 소음으로 치부를 하고 그건 나중에 그런 위험이 발생할 때 그때 대응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도 뭐 지금 나오는 기사들 얼마야? 130달러? 150달러? 막 부르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오르면 200달러 간다고 했고요. 그죠? 근데 뭐 무조건 뭐 다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뉴스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얘기하면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소음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유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치면 유가 급등하겠죠. 그죠? 근데 미국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지금 원하지 않죠. 그죠? 그 물가 오르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역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의 최근의 지표들 고용 지표에서 보면은 경기가 정말 이제 연착륙하는 것 같다. 뭐 골디락스 얘기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주가는 금요일도 올랐는데요. 다시 위쪽으로 네, 추가적인 상승의 재현 가능성으로 보면 됩니까? 일단 궁극적으로 미국 증시의 반응 자체는 상승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이 고용 보고서 자체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원래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하락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게 발표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질 그렇죠. 거고, 그랬을 때는 증시의 하락 위험으로 작동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시 상황은 사실은 금리 인하를 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도주들은 금리에 별로 상관이 없지만 미국의 일반 제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계속 산업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원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아주 세게 나와서 금리 인하 경로 자체가 차단되게 돼버리면 이건 증시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용보고서가 잘못 나와서 하락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좋게 나온다고 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딱 그 정도 수준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냥 아주 쉬운 S&P 500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로 쳐놨습니다만 지난주에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한 차례 레벨 다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정도만 회복하는 수준의 상승을 보인 게 S&P 500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증시 종목별 흐름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상승은 오히려 금리에 덜 민감한 쪽인 주도주 AI 쪽으로 중심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이것 역시 주도주군이 확산돼서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좀 산발적인 상승이 조금 더 많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 증시는 고용보고서 때문에 상승한 건 맞는데, 이거는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좀 걱정했던 부분들까지 조금 그게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 정도로 보여지고, 본격적인 상승은 고용보다는 보다 더 주도주의 흐름들 이런 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증시가 여기서 이제 축축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고용보고서랑 네. 이 증시를 바로 연결짓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에 주도주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산발적이지만 네.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좀 말씀드릴 유틸리티 섹터들까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이 뭐 부진하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세이긴 하지만 외국인 기관은 또 매도입니다. 현물은요. 외국인들이 또 선물은 좀 삽니다만 현물 결국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건데요. 메이저들이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으면 지수가 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국내 증시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수급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기관 출신이었으니까 네네.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안 샀을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현재 시점에선 반도체잖아요. 근데 그 반도체를 보면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경기 민감 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흔히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요일 날 반도체 상승 중에서도 가장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증시가 올랐어 라는 심리적인 요인 외에 사실 직접적으로 주는 요인은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변화는 긴 연휴를 끝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 4분기부터는 좀 긍정적인 관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의 그동안 고질적인 약세 종목들이 중국 시장의 반전과 함께 이제 반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8%까지 오히려 상승을 더 극심하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일단 내일부터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는 정말 누구나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도 지난 금요일 날은 조금 선제적인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 자체가 반전에는 성공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중국 증시가 내일부터 좀 단기 변동성이 커지긴 하겠죠. 하루에 8%씩 올랐으니까. 네. 그렇긴 하더라도 흐름이 중국 증시의 반전 기조가 그냥 사라져 버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질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반전 기조를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계속 한번 해보면서 이번 주 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전략은 조금 이따 여쭤보겠고요. 전반적인 그런 시장 전략은 미국 주가도 사실은 뭐 고용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상승 분위기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확 꺾이진 않았고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고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네. 증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섹터나 업종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오늘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역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네. 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 증시 주도주를 보면은 원래 반도체 그다음에 빅테크로만 이루어지던 흐름들이 하드웨어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하드웨어로 확산이 되는 게 뭐 네트워크 하드웨어 장비가 아니라 뭐 에너지, 뭐 전력 장비, 원전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상승세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주 견조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유틸리티 섹터 ETF입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군들이 바로 원전, 변압기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조금 연결을 시켜서 좀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우리나라 원전이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의 원전 관련한 주식들이 올라갈 때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순간 따라 움직이게 되면 좀 같이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보다 더 연결할 수 있는 쪽은 전력기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글로벌한 주식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조금 시차를 두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뒤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주식의 차이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변동성이 훨씬 더 높고 LS 일렉트릭은 유틸리티답게 실적 변동성이 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저 두 주식들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긴 하기 때문에 좀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가지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틸리티 전력에 관한 거 국내는 뭐 대표 기업들이 말씀하신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있고요. 미국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ETF로 공략하는 게 좋죠. 아까 보여주신 거는 제가 그 미국 전력은 그리드라고 그죠? ETF가 있는데 아까 보여주신 건 그리드 아닌 것 같은데. 예. 그죠? 네. 그러니까 ETF가 뱅가드에도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티커명은 예.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예, 그렇게 근데 거의 유사합니다. 예, 대부분 예. 그리고 해당하는 종목의 그 구성 종목이 그렇죠. 거의 대동소이하기 예. 때문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된 질문. 중국이 이제 우리가 좀 기댈 만한, 워낙 사실 호재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네. 중국이 기대감으로 떠올랐는데 중국의 최근의 경기 부양책 주가 상승을 어떻게 이용하며 국내 관련주로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중국에 관해서는 다분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부양책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대로 수혜가 왔었었는데 구조적인 수혜가 있었죠, 예전엔.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련 주식들이라는 기업들과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좋아지는 분위기에서 그래도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중장기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반전하는 흐름에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장 우위에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상으로 접근하셔서
어떤 그 가치적 접근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 뭘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 지금 상승하고 네. 있잖아요. 이 상승 흐름이 완전히 클라이막스로 갈 때 아주 폭등할 때까지 예. 홀딩하셨다가 그때 그냥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아니, 흐름은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 관련주를 트레이딩을 한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 어느 섹터가 괜찮냐고 지금 여쭤보는 저는 2차 전지도 중국 관련 섹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재 섹터 중에서 특히 화학, 케미컬, 그다음에 철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쪽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소비는 오히려 조금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딩 하시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한 주간의 흐름들을 늘 보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식 원탑 김진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